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간별 분석, 그죠? 기간별 분석을 하면서 쭉 살펴봤어요. 그죠? 업종별 점포수 변화, 그리고 점포수가 변화가 큰 상위 10개 업종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구별 점포수 변화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점포수 변화가 큰 상위 10개 동을 확인을 해보는 시간까지 우리가 가져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2016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향세로 꺾이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그래프상에서 다 이제 차트상에서 다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도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아마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마가 아니라 마지막 강의일 텐데요. 우리가 역삼일동이 가장 뭡니까? 상권이 컸죠. 그죠? 상권이 컸기 때문에 역삼일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떠한 점포들이 업종별로 이제 지도에 한번 우리가 표시를 해보고요. 그리고 뭐 특정 뭐 예를 들면 커피면 커피, 아니면 커피숍이면 커피숍, 아니면 병원이면 병원, 아니면 뭐 주유소면 주유소, 이렇게 소분류로 우리가 지도에도 표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점포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점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점포들이 분포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상권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점포를 얻으면, 아니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누군가에게 제시를 하면 이 데이터를 아주 유용하게 쓸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죠? 뭐 부동산 중개업자들 맞죠? 이렇게 상권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손님들한테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막말로 팔아먹어도 되겠네요. 그죠? 자, 뭐 여튼 그거는 뭐 나중에 할 일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삼일동의 상권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컨트롤 쉬프트 N 이렇게 누르시고요. 자, 컨트롤 S 해서 테스트 애널리시스 3이 되겠네요. 자, 애널리시스 3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샵하고, 자, 역삼일동, 그죠? 역삼이 아니고 역삼이죠, 그죠? 역삼일동, 똥이 아니고 동이죠, 그죠? 역삼일동의 뭡니까? 상권 분석이죠. 상권 분석해보기, 맞죠? 상권 분석해보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게 필요하겠죠. DS 해서 우리가 역삼이죠. 역삼이니까 Y, EO, K, SAM 이 변수에다가, 이 역삼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서브셋을 해가지고 2017년 12월에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삼일동의 자료만 추출을 해서 제가 여기 데이터셋에다가 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셋 분리하는 거 아시다시피 서브셋이 되죠. 서브셋이 되죠. 자, 서브셋이 되고, 얘는 역시 DS 토탈에서, 그죠? DS 토탈은 가장 큰 데이터셋이었죠. 그죠? 그래서 ds 토탈, 그죠? 토탈에 달러 해가지고 우리가 수집 연월은 당연히 5가 되겠죠. 2017년 제가 여기에 2017년 12월 기준입니다. 기준 이렇게
상권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5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AND 조건을 줘가지고요. 맞죠? AND 조건은 둘 다 참여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D 조건을 줘서 여기에다가 ds 점 토탈 여기에 달러에 뭡니까? 행정동명이죠. 그죠? 행정동명을 우리가 뭘로 줘야 돼요? 역삼일동으로 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역삼일동 데이터만 이렇게 불러오겠죠. 자,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고 자, 우리가 역시 헤드 해봅니다. 헤드 해서 ds 역삼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자, 뭐 여기에 이렇게 역삼일동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고요. 위도 경도 다 나왔고 행정동명은 역삼일동으로 나왔고 역시 이걸 꼬리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려 그러면 기억을 되새기실 수 있죠. 그죠? ds 역삼 이렇게 꼬리 부분을 한번 보면 역시 마지막에도 역삼일동이 들어왔는 걸로 봐서 뭡니까? 이건 전부 다 역삼일동의 데이터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역삼일동은 보니까 5120개의 관측값이 있고 10개의 변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역삼일동만 해도 5120개의 일단은 2017년 기준으로 5120개의 상권이 상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도에 표식을 하기 위해서요. 지도에 표식을 하기 위해서 자, 레지스터 키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레지스터 키가 어디 있나요? 제게 여기 있네요. 자, API 키를 이렇게 등록을 해야 지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터를 구애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자, 뭐부터 우리가 이제 해볼 거냐 하면요. 점포를, 1 해서, 점포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뭐죠? 지도에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하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하기 위해서 지도의 중심점을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센터에다가 자, 역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 min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ds 역삼 맞죠? ds 역삼에 경도가 먼저 와야 되겠죠? 자, 경도가 오고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그죠?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자, 경도가 아니라 뭡니까? 위도가 되겠죠. 자, 위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왜 빨간 줄이 올라오죠? 자, 달러 위도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제 지도의 중심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도의 중심점.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cn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127.03581, 37.50022 이렇게가 중심점이 됐네요. 자, 이렇게 중심점을 우리가 구했다면 이제 바로 지도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p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자, 지도 가져오는 거 get 구글 맵이었어요. 그죠? 자, get 구글 맵 가지고 오는데, 자, 센터는 역시 센터를 이렇게 주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맵 타입 줘야죠. 그죠? 맵 타입을 역시 로드맵으로 하겠습니다. 로드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이즈도 한번 넣어보죠. 사이즈 해서, C 해서 640 하고 640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줌을 줄 필요가 있겠죠. 줌은 한 15 정도, 한 6 정도 한번 줘볼게요. 16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커는 따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동글뱅이로 우리가 그릴 거니까. 자, 이렇게 지도를 가져왔으면 지지맵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자, 맵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렸다면 한번 그려보죠. 그려보니까 자, 줌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 역삼일동이 이건데 역삼역이 중심에 있고요. 뭐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그죠? 잘 뭐 저는 여기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있을 거 다 있네요. KFC도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고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자, 여튼 이렇게 지도를 확인을 했고요. 지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그죠?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맵을 저장을 해야죠. 우리가 지지플랫하고 같이 지원 포인트랑 같이 쓰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자, 맵을 이렇게 저장을 한번 지지맵이죠. 지지맵을 우리가 출력한 거를 여기 지맵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지도를 한번 지도 위에 뭡니까? 그 상권이 업종별로 점포들이 업종별로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맵하고 플러스 하고요. 지온 그죠? 지온 포인트 그죠? 포인트 지온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는 역시 ds.역삼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당연히 좌표 값이겠죠. AES 해서 X 값에는 경도를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Y 값에는 Y 값에는 위도를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거 나타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컬러를 우리가 한번 속성을 여기는 또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컬러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 업종, 대분류명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게 뭡니까? 그죠? 사이즈가 들어가주면 되는데 역시 안 나오네요. 자, 사이즈를 우리가 한 있잖아요. 그거 표식을 하는 사이즈를 한 2로 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알파 값을 한 0.7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쭉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도가 너무 크네요. 그러면 지도를 조금 축소를 해야 되겠다. 지도를 그죠? 자, 지도를 한번 조금 축소를 해보도록 하죠. 한 15 정도 할게요. 15 정도를 해서 자, 다시 지도를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지맵에다가 넣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파란색 점으로 지금 거의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죠? 파란색 점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볼 때 음식점이네요. 음식점. 그죠? 음식점이 가장 지금 많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맞죠? 그리고 뭐 음식점이 가장 많이 보여요. 녹색도 좀 보이네요. 그죠? 녹색. 소매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소매도 이렇게 좀 보이네요. 맞죠? 이렇게 소매도 좀 보이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런 학원들은 여기에 좀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학원들은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역삼 일동에 지금 업종별 대분류로 지금 있는 게 지금 요렇게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 지금 제목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그냥 뭐 레티튜드하고 롱기튜드 이것만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뭐 이거를 우리가 제목을 주고 싶다면 지지 타이틀을 우리가 플러스해서 해도 되고요. 그 방법 말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랩스라는 함수를 또 이용을 하시면 돼요. 랩스,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랩스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x 여기에다가 x 값이 있고 뭐 타이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x 값에다가 자, 여기에다가는 자, 우리가 longitude라고 넣을게요. longitude가 뭐예요? 경도죠, 경도. 그죠? 그래서 longitude 이렇게 넣어주고 y 값에는 역시 latitude를 넣어주면 되겠죠. latitude는 위도가 되죠. 자, 위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title를 주면 될 거예요. title은 역삼, 일동, 업종별 분포, 그죠? 분포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컬러를 이제 업종으로 주겠습니다. 업종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랩스를 주면요, 여기에 제목이랑 그리고 XY축이 나옵니다. 알겠죠? 랩스 함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고 업종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longitude, latitude 이렇게 값이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나머지 데이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그대로 살아 있고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랩스 함수 이용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역삼일동의 상권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본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업종별로 보지 말고요. 소분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의 역삼일동을 걸만 추출해서 가져왔어요. 그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뷰 파일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은 바로 여기다가 좀 몇 개를 적도록 할게요. 이번에 할 거는요, 커피 점포만, 이제 나왔네요. 자, 여기에 상권업소 소분류명 요거를 보시게 되면 커피 전문점, 뭐 호프 맥주, 라면 분식,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점포를 한다면 이 중에서 분명히 하나일 거예요.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따로 이제 존재하는지 우리가 한번 지도상에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커피 점포만 일단 먼저 커피 점포만 지도에 표시하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 DS 역삼을 하는데 여기에 커피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커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서브셋을 해주면 됩니다. 서브셋 이렇게 하고요. 역시 위에 걸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고요. 한번 봅니다. 수집 연월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DS 역삼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DS 역삼을 기준으로 이 데이터셋에서 뭘 가져올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DS 역삼에서 DS 역삼에서 달러 하는 거죠. 그래서 소분류명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소분류명이 뭘로 하면 됩니까? 자, 요렇게 해서 자, 우리가 커피 전문점을 뽑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엑셀 파일에서 보면 커피 전문점은 이거예요. 그죠? 이거를 쭉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요렇게 넣어주면 요렇게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커피에 관련된 커피숍 이런 것들을 요즘에 백다방도 있고 그런 것들도 아마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커피점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커피점이 얼마나 있는지 딤으로 일단 먼저 디멘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DS 역삼 커피 해서 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커피점만 해도 335개나 되네요. 역삼동에 역삼 1동에 진짜 많네요. 그죠? 무슨 동네 하나에 커피점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론 뭐 상호를 다르게 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거를 지도에 그리기 해보죠. 지도에 그리기 이렇게 하는데 요거 그대로 우리가 복사를 하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약간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S 역삼이 아니고 이거는 DS 역삼 커피가 될 겁니다. 맞죠? DS 역삼 커피가 되고 그리고 경도 위도 맞죠?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컬러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역시 2로 하고요. 알파는 한 0.5로 둘게요.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컬러를 레드로 보면 좀 확연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드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밑에 이제 요거는 역삼일동 커피점을 보면 되겠네요. 그죠? 커피점 이렇게 하고 자 요렇게 컬러는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었다면 한번 지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니까 자 지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335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유 상당히 지도에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역삼일동에 대한 커피점만 이렇게 추출을 한번 해 본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커피점이 아니라 자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커피점이 아니라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커피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다 그럼 병원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학원을 하고 싶다. 아니 학원 한번 해볼게요. 학원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원이 또 입시도 있고 또 여러 개가 있나요? 학원 바둑도 있고 그죠? 학원 종합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소분류를 골라서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만 시켜주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요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사라면 이 약국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약국은 어차피 병원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병원이 있어야 밑에 약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반 병원이 아까 위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그죠? 일반 병원을 이제 우리가 추출해서 한번 가져오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병원만 일반 병원이죠. 일반 병원 점포만 지도에 표시하기. 일반 병원 점포라고 하기는 그렇죠. 일반 병원만 지도에 표시하기 해서 여기에다가 하스피틀 하면 되겠죠. 그죠? 하스피틀 이렇게 하고 상권업소 분류명에다가 우리가 일반 병원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스피틀이 몇 개나 있는지 디멘전으로 한번 보죠. 11개밖에 없네요. 병원이. 그죠? 일반 병원이 11개밖에 없어요. 11개밖에 없으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나머지 다 똑같고 여기에 커피점은 아니라 일반 병원이 되겠죠. 일반 병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확인을 일반 병원 그죠? 병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역삼일동에 병원이
보니까 이게 지하철역 근처에 조금 있고요. 맞죠? 이렇게 좀 있고, 여기에 또 선릉역인가요? 선릉역에 한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네. 여기에 또 두 군데가, 역삼역에 두 군데가 있고, 강남역에 이렇게 한 세 개가 있고,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맞죠? 여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원하는 업종을 여기서 이 파일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넣어서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지도에 표식을 해보면, 아하, 어느 점포가 어디에 많이 위치해 있구나라는 이러한 상권들이 분석이 될 거예요. 분석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로써 하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특별시, 서울에 있는 뭐 업종별, 구별, 동별, 뭐 이런 상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 어떻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도 공통점을 발견했을 것이고, 아울러 이렇게 분석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맞죠? 물론 이렇게 말고 또 다르게 분석하는 방법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계속 연습을 해가면서 익혀 나가는 그거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 길을 먼저 왔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서울특별시의 이제 상가업소 현황 자료를 우리가 어디죠?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는 과정을 학습을 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는 요령은 아시다시피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탐색을 한번 먼저 해야 되죠. 그죠? 데이터 탐색을 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아는 정보를, 알고자 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패키지들, 혹은 모르면 서칭이라도 해서 확인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뭐 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셨고,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래도 최초의 여러분들의 실력에 비해서는 진짜 조금이나마 향상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도 지금 제가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정말 첫술에 배부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항상 반복을 해야 되고요. 저도 항상 반복을 해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매일 왜 이 IT 쪽은 하루가 다르게 이제 이 새로운 알고리즘, 새로운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물론 공부 시간은 좀 짧지만요. 여튼 간에 여러분들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특히 IT 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 그리고 지속적인 반복, 지속적인 연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 길을 먼저 왔기 때문에, 저 프로그래밍만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했는데요. 30년 정도 됐어요. 여튼, 아무튼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제가 R을 이제 초급, 중급,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익히 놓으면, 이제,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 쪽이나 아니면 딥러닝 쪽, 이런 쪽에 공부하는, 기초는 됐다. 일단은,
고급 과정을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대학생들이라면 대학생분들이라면 충분히 리포트도 만들 수도 있고, 아울러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각설하고요. 자, 그동안 공부한다고 고생하셨고 따라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저는 또 다른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도 지금 R 말고 제가 또 자바도 지금 현재 강의를 찍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도 한번 봐주세요. 자바가 제 전공입니다. 토탈 전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